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소송 비용을 요구한다면요, 합리적인 금원의 범위를 책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건 수임이 급급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최근 진행한 의뢰인분과의 상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의뢰인분이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는데 너무 의견이 달라서 정말 당혹스럽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소송 잘하는 변호사를 고르는 법입니다. 첫 번째예요. 피해야 하는 변호사 유형입니다. 바로 틀린 답변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물론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견해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방법론 그리고 전략도 당연히 다 같을 수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절대 선임하면 안 되는 변호사는요, 그러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변호사도 동의하지 못할 틀린 답변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상담한 의뢰인 분들만 해도요, 벌써 2분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님,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도무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답을 제시한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 의뢰인 분이 남편이 스스로 외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한 그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변호사님께서요, 나중에 남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효력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외도 당사자가 스스로 그래 내가 바람핀 게 맞아 이렇게 시인하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야 그때 내가 잘못 말했어 라고 해봤자 그 말을 재판부에서 믿어줄 리 만무하고요. 심지어는요, 남편을 대신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거나 혹은 남편 차에 뭐 녹음기를 설치해라,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틀린 답을 제시하거나 의뢰인에게 잘못된 자문을 하는 변호사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코 선임해서는 안 되는 제1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들은 변호사님의 어떤 답변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한 명의 변호사만이 아닌 여러 명의 변호사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많은 변호사님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것이 틀린 답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질문에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이건 변호사의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혼 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든요. 쟁점도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안의 특수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물어봤을 때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변호사는 보다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이건 좀 전에 알려드린 내용과도 사실 맥을 같이 하는데요,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저는 이런 예시를 들어드려요. 저희가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지 피부과를 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송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1차적으로는 내가 맡겨야 하는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내 사안과 유사한 사안 혹은 동일한 쟁점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여 승소를 이끈 변호사면 더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수행에서 성공한 사례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잡다하고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작성해 놓은 글을 보시기보다는요,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가 수행한 사례들을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적정 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변호사가 한 개의 사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더라도요, 다른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을 수개월간 진행해야 하는 노고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양
양심적인 변호사가 일 처리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는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본인이 진행하는 사건의 수, 그리고 해당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얻게 될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가액의 범위,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히 예상할 수 있고요. 이를 모두 고려한 합당한 소송 비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소송 비용을 요구한다면요, 아마도 사건 진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금원의 범위를 책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건 수임이 급급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소송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건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변호사뿐만 아니고요, 그러한 변호사를 조력할 다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간과 체력이라는 자원도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개수를 떠나서요, 소송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이혼 사건만 보더라도요, 주민센터 방문, 우체국 방문이 하루에도 수회는 필요할 수 있고요. 굳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일 지정 등 단순한 용건을 가지고서도 법원에서 하루에 수통씩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분들이 수시로 주는 문의도요, 어려운 질문부터 정말 단순한 절차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다양하고요. 다음으로 재판 업무만 보더라도 법원 출석, 서면 작성, 조정기일 출석 등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정말 많고 다양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요,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걸 정말 한 명의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업무에 그의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와 손발을 잘 맞춘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직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조력해줄 변호사님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업이 잘 되어 있고 또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팀이라면 나와 상담한 변호사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요, 그 변호사와 손발을 잘 맞춘 전문적인 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송 실무와 회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소송 잘하는 변호사를 고르는 5가지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이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